스타 탄생. 이제 더 이상 매스미디어, 즉 거대한 자본으로 움직이는 대중매체만이 스타 탄생의 통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 누구나 개방된 플랫폼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 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적어도 밥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점점 늘어났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나 홀로 유행을 창조하는 1인 창작자들. 이들이 지니고 누리는 파워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사람. 제가 평소에 1억을 먹고 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정말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이 실종 패션을 봤었어도 무엇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린 정말 상상력과 창조력이 돈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을까요? 높은 집은 언제부터인가 이상 대신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 됐습니다. 이곳에 게임과 관련된 1인이라면 오르고 싶은 성공 모델, BJ 대도서관이 있죠. 나동현이라는 본명 대신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10여 년을 온라인을 누빈 그는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막강한 게임 BJ, 대기업에서도 모셔가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내는 수익은 대략 한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월 그렇게 내고 있고요. 월 수익이 많을 때는 3,500만 원, 거의 4천만 원에 거의 근접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적을 때는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쭉 가고 있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첫 달에는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적어도 밥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점점 늘어났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 온라인 매체인 아프리카 TV에서 3대 BJ로 꼽히는 그에게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와 대기업까지 시선을 두는 이유는 그가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수익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리나요? 같이 가보도록 하죠. 백투더 퓨처 더 게임 출발해보죠. 1인 미디어의 수익성,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성공 모델. 그의 성공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요? 그가 특별한 1인이라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처음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전 아무래도 일이 IT 쪽이다 보니까 이제 SN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어떤 값어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블로그에도 몇 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됐고 유튜브도 우리나라는 아직이었었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5년 전 이상부터 5년 전, 6년 전부터 개인들도 유튜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이었었죠. 약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인이 유튜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맨 처음 들어가기도 했었고 개인으로서는요. 물론 그 전까지는 기업들은 다 가능했었어요. 또 몇몇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급 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빼고는 개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들어갔고. 대도서관의 성공 비결은 변화를 빨리 읽어냈다는 것. 그리고 변화의 물결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파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 게임이 화질이 좀 나빠요. 오늘은 왜 낮방송 공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5일차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20세기 매스미디어는 정작 콘텐츠를 소비하는 나 개인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세상의 중심. 오늘날 미디어 산업에서 개인이 없이는 콘텐츠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도서관은 그런 변화의 바람을 일궈냈고 웹 2.0이라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채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신만의 질주를 이어왔습니다. 이겼다. 게임에 집중해서 피하는 것도 힘든데 또 채팅방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생방송의 묘미는 이제
단순히 저희가 준비해놓은 뭔가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개인 방송의 묘미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바로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또 나오는 또 시청자분들의 애드립도 같이 살려주면서 또 제 애드립도 같이 교감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또 이 방송의 묘미죠. 전통적 미디어와 경쟁할 만큼 성장한 1인 미디어의 큰 장점. 그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대중매체는 놓칠 수밖에 없었던 소수의 개인들과 소통하는 것. 개인으로서 개인의 취향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죠. 이전에 공중파가 있고요. 케이블 방송도 있잖아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관심사가 그 채널들이 소화하기조차도 너무나 많게 늘어나 버린 거죠. 이제 그 케이블 채널의 그 수백 개 채널들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관심사들을. 그러면 그 관심사들을 누가 소화를 시켜줘야 되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개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개인의 관심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개인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인기 없는 게임, 뭐 인기 없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저는 이제 퍼스널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널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제 마인크래프트 1인 미디어의 성장, 그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열린 구조 속에 새로운 수익을 찾아낸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장의 동력,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트렌드의 중심에 서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UCC 열풍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뭐 UCC 열풍이라고 한창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UCC 열풍 때 많은 재밌는 영상들과 재밌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다 사라졌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올렸던 영상들은 화제는 됐지만 수익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런 원천이 없자 UCC 열풍은 잠깐 반짝하고서 사라졌던 거죠. 이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는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고요. 또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그걸 또 접할 수 있는 그 많은 분들의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접할 수 있거든요. 3G 때는 이제 웹페이지의 접속률은 많았지만 실제로 동영상 접속률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4G 시대가 되고 나서 동영상 접속률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모바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요구가 다 충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직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움을 얻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다수만을 중시하던 매스미디어의 빈틈을 찾아낸 1인 미디어의 반격. 물론 이들 역시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어느 순간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으니까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한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수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수익의 어떤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스폰서 블로거가 돼가지고 기업의 여러 상품들을 홍보해줘서 역시 수익 얻는 사람이 있고, 또 페이스북을 또 운영을 대행해주면서 수익 얻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 이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현대 경제학의 중심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강력한 개인들. 연결됐기에 더욱 강력해진 개인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래에 몇 년 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가장 유튜브에서 각광받는 층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땐 전 주부라고 생각해요. 주부층이 가장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큰 수익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부분들은요, 리빙, 그다음에 또 육아, 또 혹은 뭐 생활, 부동산,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정보들을 그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더구나 또 소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뭐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내에서도 동네 주민들이라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층은 그 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쉽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가장 큰 그런 활동하는 계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주황색도 있고요.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요거 입고서 연결된 개인들의 세상에서는
거대 자본이나 절대 권력이 그다지 큰 힘을 쓰지 못하죠. 평판을 얻는 개인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친구가 많은 사람들, 뭐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의 파워가 가지게 되는 거죠. 파워가 생겨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란 개념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뭐 광고보다는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친구들이 이야기한 소셜 미디어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소식도 소셜 미디어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는 거죠. 뭐 카더라에 전달되면 믿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보나 뭐 홍보할 것들도 친구들이 전하면 친구들이 알고 전한 거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서관과 같은 1인 창작자들을 산업의 범주로 끌어들이고 있는 움직임. 다수의 방송 채널을 보유하면서 영상 사업을 펼쳐온 이 기업에서는 MCN, 즉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창작자를 하나의 매체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왔던 채널과 함께 묶어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지상파라고 하는 4개의 채널이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그 TVN, 엠넷 같은 그런 케이블 채널들이 수십 개 또는 뭐 100개씩 이렇게 존재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런 채널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10만 개 이상 이런 채널들이 존재하고, 이런 채널들이 이제 저는 MCN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채널들이 의미하는 바는 1인 제작자, 그러니까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또 생성해내는 그런 1인 제작자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칭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그룹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가 창조 경제의 열쇠를 찾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갈수록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더 비중을 인정받는 1인 창작자는 시대의 흐름과 부합되는 동시에 시대를 이끌 잠재력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창조 경제의 새로운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익화가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재미로 해서 끝나버리니까 결국 직업인으로서 크리에이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이 뭐 월 1,000만 이상 버는 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업인으로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1인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자기 취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취미를 영위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되는 취미거든요. 이거는 자기 취미를 했더니 돈을 벌어. 이런 재밌는 일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뭐 대박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시스템을 잘 갖춘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1인 창작자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1인 창작자의 최대의 강점인 기발한 창작력과 연결된 개인들과의 긴밀한 소통. 그 미덕은 계속해서 지켜가되 1인 창작자가 나 홀로 풀기 어려운 세무, 법무,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광고주들이 더 많은 그 광고주들이 이제는 이런 1인 제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 실제로 그런 1인 제작자들이 뭐 구독자 100만을 달성하기 직전에 있다든가, 또는 10만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채널들이 상당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고. 1인 미디어가 성장했다고 해서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협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칠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 뒤집어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린 이미 경험해 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한국같이 이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많은 자본과 물량이 투입되는 그런 거로는 경쟁이 좀 힘듭니다. 물론 한국의 일부 수출 주도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 물량과 자본에 의존하는 거는 금방 그런 큰 나라에서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뭔가 그 레드오션 속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자기만의 그 틈새 시장을 개척한다면 그런 것들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테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미국이나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1인 기업이지만 아주 부가가치가 큰 기업으로서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1인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런 창작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 반짝이는 그들 1인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인 제작자로 처음 사실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대회, UCC 대회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뭔가 재미도 느끼고 그런 뭔가 소질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또 반응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찍게 됐죠. SNS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주제로 그 1인 창작의 성공 사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룹 시작하는데 그 앞에 이들은 엄선된 최강의 1인 창작자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와 있어요. 같이 걸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국민 아이디어 수집 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진행해온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발된 1인 창작자들이죠. 별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특별할 거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물론 직접적인 상금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 창작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과 창작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입니다. 그를 위해 자신들은 어떻게 1인 창작자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는지, 현재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주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미등록으로 올린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한 거죠. 나라들이 있죠. 1인 창작자는 말 그대로 혼자서 모든 것을 창작하는 사람. 그렇다고 나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항상 평가를 하는 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앞서가는 사용자인 것이죠. 나는 이제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돼. 300명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공유와 소통.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창작자들 간의 소통 역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창조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기획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인 창작자 간의 활발한 협업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절사에 공부하고 있어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가지고서는 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그런 관료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기획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SNS를 통해서 많은 신선하고 그다음에 새롭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이제 그 숨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찾아내서 얻는 즐거움, 또 손쉽게 뭐 어디 꼭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어야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변화, 이 변화의 핵심은 개인이고 그 개인들은 연결돼 있다. 좋은 거는 금방 압니다. 순식간에 몇천 명 또는 수만 명이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끊임없이 찾게 하죠. 지금 창조 경제로 가는 우리의 길 역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할 것을 알기에, 그 길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과 통하는 길임을 알기에
우린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상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스스로 반짝일 줄 아는 그들을 등대 삼아 말이죠. 개인의 반짝이는 상상력. 그것은 정말 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콘텐츠 코리아 랩.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융합,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아이디어 융합 공방처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제가 한글 자음들 가지고 도깨비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아라는 방망이를 들면 그게 자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콩코랩 여기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집중 지원 1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 갖고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많이 또 팔렸으면 좋겠네요. 만든 거니까 또 잘 팔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문화 마켓. 모두 아이디어 융합 공방과 같은 이곳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물입니다. 창작자들이 공유, 소통, 융합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것. 그것에 콘텐츠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 창조 경제의 핵심이고 개인의 아이디어,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의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원천이자 자원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상품화가 되려면 아이디어에서부터 상품화되는 그 과정까지 무수한 단계가 있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작자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더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이디어 융합 공방 집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아이디어나 어떤 상상력 기획이 아니라 콘텐츠, 상품화가 가능한 콘텐츠로까지 그 과정, 육성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창작자에게 네트워킹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동력. 때문에 이곳에서는 콘텐츠 창작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창작과 관련된 비즈니스 정보와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시장을 열었던 선배들의 창작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시장을 열어갈 동시대 창작자들과 융합하며 개인의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것. 반짝이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밝히는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그 길은 어떻게 연결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가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새로운 판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게 일어난 그 그룹들이 또 커져서 판을 이룬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불합리한 것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IT, 이제 모바일 회사 중에 하나가 작은 스타트업들 하나하나 인수해서 지금 큰 하나의 네트워크 업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의 힘이 이제 뭉쳐서 큰 것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는데요. 이 구조가 잘 짜지면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대기업 하나가 생겨나서 이렇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근소의 여러 기업들이 합쳐져서 힘을 낼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그룹들이 본인들이 이제 더 큰 그룹과 싸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되 작은 그룹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조금 더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인간에게 창조한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을,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개인에게도 건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현장. 지금까지 우리는 만들어진 것, 그것도 대중들의 취향에 맞춘 물건들을 써왔죠. 메이커 페어는 개인 스스로가 필요한 것,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기발하고 창의적인 물건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리죠. 스스로 뭔가 직접 기술이나 기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시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을 이제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 스스로 창작하신 뭐 작품이나 제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보여줘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네트워킹을 하시면서 서로 교류하시는 일종의 잔치 같은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열리는 메이커 페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든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경험.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전시한다는 게 대단히 재미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되게 새로운 거 만들어져 있는 거 가게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메이커 페어는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챙기는 국가 과제인 메이크 운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창조하자는 메이커 운동. 특히 3D 프린터의 눈부신 진화는 노파만 보였던 제조업의 문턱을 개인도 넘나들 수 있을 만큼 낮추었죠. 개인의 창작 욕구를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예전에는 만들면 혼자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메이크업 페어를 통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계기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문화들이 점점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와 더불어 메이커 운동을 더욱 촉발시킨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바로 오픈과 공유를 통한 협력. 1인 메이커는 플랫폼을 통해 기구를 빌리거나 심지어 은퇴한 물리학자 같은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연결을 통해 더욱 막강한 생산력을 지니게 된 것이죠. 앞으로는 대량 생산된 제품을 물론 사서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나만을 위한 이런 개인화된 제품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일종의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지 맞춤 생산의 시대로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런 가능성을 보면 이제 점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대명사가 된 벤처와 더불어 최근 1인 창조 기업은 가장 주목받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힘, 개인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더욱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1인 기업은 어떻게 뿌리내리고 어떻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박람회장 한켠에서 바이어를 맡고 있는 에이블루는 이제 막 시장에 첫 발을 디딘 신생 1인 기업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제품은 흩어진 전선을 한데 모아 정리해주는 기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한민국 좋은 제품 히트 500에 선정될 만큼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상품이죠. 전선 정리형 멀티탭으로서 전면에는 메인 버튼과 각 전자제품별로 개별 관리가 가능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유독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인기 부스. 얼마 전에는 중국의 공영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청신호를 켜고 있죠. So the product is very innovative, very interesting. It is for the first time I'm seeing such kind of innovative products. In fact, in the expo entirely I've seen a lot of innovative products. This is something which will solve a general household problem, not only in this country, maybe across the world. So a lot of households face this problem that, you know, televisions, computers, projectors, there are Xbox, games, consoles, and there are all the wires are messed up at the place. So this will help, you know, sort out the entire problem and put one thing in place. So it's a very clean solution. 전 세계 곳곳 폭넓은 주목이 이어지는 상황. 에이블루처럼 규모보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부터 유럽,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어떤 글로벌한 그 바이어분들이 다들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주로 이제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가전제품, 모바일 어떤 주변 기기를 이제 다루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그 관심도가 높고, 뭐 수량도 뭐 몇만 개 단위로 지금 그 MOU가 지금 성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완성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품. 그런데 사실 아이디어로만 그칠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주목받는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탄탄대로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대 자본만이 통과할 수 있는 생산 구조. 1인 창작자, 1인 기업들이라면 마주하게 되는 장벽에 이들 역시 부딪혔습니다. 저같이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아니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항상 아이디어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과정들이 이제 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뭐 기획,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설계,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겪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시간과 또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생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초기에 이제 계획했던 자금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3배 이상 정도 지금 들어가는 상태였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가고, 그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저감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일단 세상에 나오고 볼 일이라는 생각으로 뭐 그런 어떤 플랫폼 어떤 그 업체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완성도 있고 빨리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성공 여부를 떠나 시작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것만으로도 이런 플랫폼은 단비와 같았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시작으로 기획, 개발, 디자인, 시제품, 시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생산에 성공한 A블로의 제품. 이 모든 과정들은 소셜 개발 플랫폼을 통해 공유와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1인 기업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도전해서 제품화시켜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은 1인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진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스타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기존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특허만 등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화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기존까지 없었단 말이죠.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제품화시키고 작지만 아주 작은 강한 기업으로 키운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딱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생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사라질 뻔한 아이디어를 주목받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1인 기업도 충분히 시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개인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는 만족은 한 편이고, 많은 분들도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이런 어떤 그 허들이 장애물이 컸기 때문에 자원도 되게 많아야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또는 자본을 가진 곳들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밀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는 구도가 지금까지의 그 자본주의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일단 자본을 획득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그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은 해볼 수 있게 된 거고, 혹 설사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나 자신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업 생태계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은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일컬어지는 3D 프린터가 열고 있는 변화의 현장. 3D 프린터로 촉발된 제조업의 혁신은 과연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숙제인 암. 이 환자 역시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 병원에서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조기 위암 진단 받으시고 내시경적으로 위암 수술 받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번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위 점막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그런데 내시경 끝에 달린 캡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을 수술 부위에 삽입해 수술하는 방식. 때문에 삽입 과정부터 병변을 제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고도의 수술 노하우와 더불어 세밀한 기구의 작동이 요구되죠. 그런 점 때문에 환자의 수술 부위나 제거해야 할 병변의 상태에 따라 보다 환자에게 맞게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술 기구가 필요했던 상황. 이 내시경 수술은 다 모니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라도 있으면은 환자한테 엄청난 우리가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시경 수술의 그 장비가 얼마만큼 좋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기존의 내시경 수술 방법은 내시경 장비가 다 핵일화가 돼 있었습니다. 핵일화가 돼 있는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에 맞게끔 내시경 수술 도구를 우리가 아주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맞춤형 내시경 수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3D 프린터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내시경 캡은 한정된 모양이었지만 이곳에서 수술에 쓰는 내시경 캡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시경 캡은 수술할 때 시야를 확보하고 완활하게 해주는 역할. 캡이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 이쪽이 변병인데 이 캡 자체가 지금 센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센터 앞에다 갖다 놓잖아. 근데 일반 이 캡이 없으면은 이 병변이 비스듬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 캡이 지렛대 역할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3D 프린터가 이제 생명의 영역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인공관절, 보철팔 등 신체 기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3D 프린터가 수술의 성공 가능성도 높이고 있는 것. 이거는 실리콘이니까 이렇게도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그래도 점막 손상이 없잖아. 네? 근데 플라스틱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찢어버리잖아. 딱딱하니까. 환자의 병변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한 내시경 캡. 작은 캡 하나지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반 캡으로 할 때는 뭐 1시간에 걸려서 할 거를 이런 특수 캡을 환자 맞춤형 캡을 하면은 30분 지금 다 끝났어 벌써. 그런 장점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내가 힘을 확 주니까 이게 짜부러지잖아. 근데 그래도 고정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서
그 이쪽에 점막이나 위에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 병변을 고정을 시켜버리잖아. 근데 이게 플라스틱 걸로 하면 저거 하면 이게 찢어져 버린다. 찢어지면서 단순한 형태의 기존 캡과 비교했을 때 그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진 맞춤형 캡. 양옆이 트인 모양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식도 병변까지 치료해주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투명 캡은 상품화가 돼 있고 그 모델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로 정해져 있고 물론 뭐 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나라에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캡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의료기 회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3D 프린트를 이용하면은 기존에 획일화되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캡의 종류를 우리가 뭐 10가지, 20가지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 있어서 획일화되어 있는 캡은 환자도 다 상태가 틀리고 병의 위치나 모양이나 깊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 거를 그 환자에 맞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캡을 우리가 장착을 해서 하면은 수술이 아주 쉬워지죠.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맞춤형 수술 도구까지 만들어내는 3D 프린터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계의 혁신. 기술의 혁신은 이렇게 개인의 삶, 인간의 삶의 질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가구에 머물지 않고 3D 프린트를 어떻게 우리가 임상의 의료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는 그건 생각의 차이죠. 비록 우리나라가 3D 프린트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연결된 개인은 혁신의 주인공이 되고 연결된 기술은 또 다른 혁신을 낳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신기술이 융합되고 그 기술이 네트워크를 따라 흐를 때 개인의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현장. 기존 산업에 IT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신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이는 게 저희들 행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풍경을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제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3D 프린터의 등장. 그 어떤 물건이든지 인체의 장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심지어 건축물도 찍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So I'm very impressed. I very much like the way the products are presented, and I'm impressed by the products. The 3D printers they are promoting here, they look very interesting, and they have a good performance price ratio. 빠르고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업의 시제품용으로 사용되던 3D 프린터는 이제 대중에게로, 개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가 소셜 네트워크와 만날 경우 토네이도급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제조자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개성이 강해지고 자기만의 제품을 원하고 하는 소량 맞춤형 제조로 어떻게 보면 탈바꿈되는 이 시대에 맞춰서는 공장이 따로 밖으로 나가고 제조를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제품을 내가 스스로 제조를 하는 그런 인하우스 제조 방식이 이제 발전을 하고 대세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년 전 르네상스 혁명은 신 중심의 세계를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당당히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주체는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에 불과했던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면서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대 자본과 권력 대신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연결된 개인. 바야흐로
그들이 이끄는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개인의 어떤 창발 능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미래의 모습이라면 한국 사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그 패러다임하고 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최고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되고 다 경쟁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협업 정신이라든지 소통을 하는 능력 같은 게 그동안 되게 부족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미래지향적인 이제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슈퍼맨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죠. 나는 무엇이든 만드는 지니는 아닙니다. 대신 열린 지식과 기술로 스스로 만들어내죠. 나는 독점과 경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유와 협력을 택하죠. 나이면서 우리고 우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나. 당신도 지금 연결돼 있나요? 그렇다면 놀라운 변화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